자, 이렇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세 나라의 국가 체제와 왕권의 기틀을 확고히 다진 왕이 있지요. 네, 태종. 태종. 아, 목소리 좋아요. 네, 좋습니다. 바로 1400년에 즉위한 조선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이죠. 자, 이 태종 이방원이 즉위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였냐면요. 바로 왕권. 그렇죠. 왕권. 네, 왕권 강화였습니다. 두 번의 그 왕자의 난, 이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왕이 오른 만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이 되기 전부터 이 노력했던 게 있죠. 바로 정적 제거. 그렇지. 네. 정적 제거. 자, 대표적 숙청 대상 누구겠습니까? 도전. 아, 맞아요.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전은 사실 처음 조선이 만들어질 때 그 시스템을 정비했던 사람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숙청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 정도전, 이방원 이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조선의 그림, 국가 운영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정도전은요, 조선을요 왕이 아니고요 신하가 중심인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신하 중심의 나라. 완전 이념이 달랐네. 그래서 정도전이 앞으로도 이 왕권 강화에 분명히 방해가 될 거야 라고 판단했던 이 태종 이방원은요 결국 1398년 1차 왕조의 난 때 정도전을 죽여버린 겁니다. 무섭다. 왕이 된 이후에 이 태종 이방원은요 더욱더 과감하게 숙청 작업을 거침없이 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데 도움을 준 공신도, 심지어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태종은요 즉위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외척, 자신의 그 아내 원경 왕후 집안까지 완벽히 숙청해버립니다. 오직 이 왕권 강화, 이 왕권 안정을 목표로 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해버린 거예요. 정말 냉철을 넘어서 무자비한 정말 피해 군주 태종 이방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숙청 작업을 통해서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 이 나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디딘 이 태종 이방원. 자, 이후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는데요. 전국을 8도로 나눕니다. 8개, 8도로 나눠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재편을 한 겁니다. 바로 이 각도에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관찰사를 직접 파견해서 통제하도록 한 거죠. 경찰서. 철사. 자, 그럼 이때 생긴 팔도의 이름,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거 대표하는 도시의 앞글자를 따고 막 이런 걸. 예를 들어 경상도는 경주랑 상주거든. 맞아. 충주와 청주, 뭐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맞아요. 강릉과 원주. 강릉 원주. 강릉과 원주. 근데 진짜 너무들 잘하시네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행정구역, 이거는 이제 각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팔도가 다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경기도는요, 서울을 뜻하는 서울경, 여기에다가 궁궐 주위 500리 이내의 지역을 뜻하는 기, 주변이라는 얘기예요. 기 자체가 뜻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팔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태종 이방원은요, 오래도록 이어질 이 붕악한 나라를 만들려면 꼭 따라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민심. 네, 태종 이방원 역시 민본. 이 백성들의 어떤 지지가 있어야 왕권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위 기간 내내 이 백성들의 마음 잡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자, 이때 태종 이방원은요, 이 도시 정비 방편으로 한양을 백성들이 참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로 묻어내를 씁니다. 그런데요. 자, 한양은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도시 방어에 굉장히 유리해요. 유리한데, 이 도시 위생에 좀 치명적 약점이 좀 있어요. 위생이요? 위생에. 왜? 위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다 이렇게 일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또 어려운 거야. 야, 문제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울 것 같아.
태종은 한양의 도시 위생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것을 정비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배수 시스템일 것 같아요. 위생이면. 왜냐면은 이게 산이 있으니까 어떻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배수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물이 고이는구나. 그렇죠. 물이 고인물이 되는 거죠. 너? 약간 MC계 막 전현무 같이. 진짜 고인물. 과학 유튜브계의 궤도처럼. 약간 전현무 궤도처럼 네. 고인물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저 이거 맞는 것 같은 게그 종로 다니다 보면 물길이었던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엄청 깊고 그러니까. 네, 거기 막 다 적혀 있거든요. 여기 원래 물이 지나갔었다는데 다 물길이에요 보면. 수로를 정리했다. 잠깐만. 수로를 정리했다. 잠깐만. 청계천? 그러니까 청계천. 그러네. 그러니까 공기질 아니면 수질이에요. 아 청계천은 누가 했지? MB. 이명박 대통령. 포개천이 근데 이게 청계천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데 정비를 한 거예요? 정비한 거지. 청계천으로 모았나 보다 그럼. 청계천이야, 청계천. 청계천이야. 청계천이야. 청계천이 정비한 사람이 조선시대 왕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게 태종일 것 같아, 느낌이. 그럼 맞나 봐요. 현명히 가시죠. 오케이. 정답. 청계천 정비. 자, 정답은 그럼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시지? 그러니까. 에이스 오늘 에이스. 아니 진짜 숨겨진 역사 고수네. 와 기가 막히다. 에이스 오늘 에이스. 야, 정답입니다. 정답은 청계천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와, 오늘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 에이스 오늘 에이스. 예, 사실 청계천은요, 태종 이방원이 조성한 인공 하천입니다. 예, 청계천 이전에는요, 개천이라는 그 자연 하천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태종 이방원이 이 인공 하천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때 이제 개천은요, 굉장히 좁고요, 물도 거의 없었어요. 지금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양의 백성들이 이제 주로 이 개천 주위에 살았는데, 이들이 만드는 그 생활 하수, 오수 이런 게 이제 개천에서 한강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썩죠. 계속 쌓이고 썩겠죠. 그러니까 지대가 낮고 네. 물이 없어서 제대로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천 주위로 오물 쌓이다 못해서 막 떠다니게 되고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비가 오는 날에는요, 이 좁은 하천이 범람하면서 민가가 침수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더 그랬겠다 지금보다. 예, 결국 이 태종 이방원은요, 1406년 1월 기존 개천을 파내라. 이 파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양 중심을 관통하는 물길을 뚫어서 그 하수가 한강으로 빠져나가도록 한 거예요. 대공사네. 그 왕으로서는 나쁘진 않네. 그렇게 훌륭한 왕이에요. 1412년 새로운 개천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청계천입니다. 재밌다.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진짜- 문제를 몇 개 맞춘 거죠, 지금? 두 개요. 그게요. 역대급 협업이 잘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